2강 시작하겠습니다. 15쪽이고요. 출제 키워드 3이죠. 의문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과 체계 해가지고요. 기준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것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요. 제가 암기할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자음의 체계에서 요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 용어인가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과 관련해서 역시 이러한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표 보는 순간 좀 부담스러움이 느껴질 텐데 이거 이를테면 비읍이 양수는이면서 파열음이다.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활용될 때는 표를 주기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자음의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요. 기본은 한번 점검하죠. 우리가 자음 그랬을 때 한국인이라면 자음이 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뭐 기역, 니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개념적으로는요. 공기가 장애를 바르면서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역부터 히읗까지 쭉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자음을 구분할 때 일단은 조음, 위치 말 그대로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음 방법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방법과 관련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수는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후음이라는 게 다 뭐와 관련된 거다? 소리 내는 위치와 관련이 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죠. 우리 왜 위치와 관련해서 보시면 요거 그죠? 이게 뭐죠? 예, 사람 구강이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현대미술 기반의 교육을 받아서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요거 뭐죠? 예, 그렇죠. 입술. 이거 뭡니까? 윗니, 아랫니. 자, 확실하죠? 이거 목구멍이고 얘 뭐예요? 그렇죠. 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발음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양순 말 자체는 두 입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비읍 같은 거 있습니다. 바 발음해 보면 입술 쪽에서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치조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치조가 잇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혀끝과 윗잇몸 쪽에서 나는 소리를 치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디귿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왜 드 발음해 보면 여기 혀끝이 윗니 바로 뒤쪽에 윗잇몸에 그죠?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죠. 이런 것들을 치조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구개라는 것이 이거 입 천장이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입천장 해가지고요. 센 입천장 소리 얘기하는 건데 혓바닥 가운데 하고요.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쪽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구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센 입천장이 어디냐면 우리 왜 윗잇몸 뒤쪽에 혀로 살살 눌러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좀 단단하거든요. 이 부분이 센 입천장이고 이 부분이 혓바닥 가운데와 만나면서 혓바닥 가운데 쪽하고 만나면서 그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읒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 발음해 보면 드 발음해 보고 지 발음해 보면 지 발음할 때가 좀 혓바닥 가운데하고 단단한 입천장 쪽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죠. 그다음에 연구개음은 뭐냐면 이게 여린 입천장이에요. 그래서 혀 뒤쪽하고요. 혀 뒤쪽하고 여린 입천장 쪽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연구개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여린 입천장이면 목구멍 바로 앞쪽에 말랑말랑한 부분. 우리 왜 술 마시고 그 속 불편할 때 손가락으로 찌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연구개고요. 당연히 이쪽 부분이니까 혀 뒤쪽하고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개음 기역 같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그 해보면 지으보다 조금 더 뒤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후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디예요? 목구멍 쪽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죠? 자, 이 용어의 뜻만 가볍게 확인하시고 뭐 기억하라고요? 이 용어 자체가 소리 나는 위치, 소리를 내는 위치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히읗 같은 게 대표적인 후음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그냥 확인하라고 제가 한번 적어드리는 거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좋은 방법, 소리 내는 방법과 관련해서
파열, 우리 파열이라는 말 자체는요, 터뜨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막았던 공기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뭐 나와 있으니까 브 입술로 공기 막았다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마찰음은 뭐냐면 발음기관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를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시옷 같은 게 있죠. 우리 왜 스라고 발음을 해보면요, 그죠? 혀 끝을 윗니 뒤쪽에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면서 스 발음해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요 사이로 긁히면서 소리가 나죠. 이런 것들을 마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파찰음은요, 파찰, 파열과 마찰을 합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았던 공기를 터뜨리는 순간 발음기관 사이로 공기가 긁히면서 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자, 소리 내는 방법, 좋은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비음이라는 것은요, 요거 코 비자죠. 그래서 뭡니까? 코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음, 니은, 이응 같은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음의 요 유자는 흐를 유자죠. 그래서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나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 리을 하나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순음에 뭐가 들어가고 그죠? 뭐 이를테면 마찰음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하나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왜 이 그죠? 자음 중에 음가가 있는 이응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얘는 받침에 쓰이는 이응이라는 거. 그죠? 이를테면 우리 왜 각각의 음절에서 초성에 쓰이는 이응은 실제 소리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만 써도 우리가 이미 아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표기상의 균형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응을 적어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음가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강했을 때 음가를 갖고 있는 자음 이응은요, 받침에서 발음되는 이응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교재 보면 제가 요거 비음하고 유음은 울림 소리라고 묶었고요. 암기 포인트 생깁니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같은 경우에 안 울림 소리 이렇게 써놨는데, 울림 소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목청이 떨려서 울리는 소리,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게 나는 소리를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국어 자음 중에 울림 소리, 목청이 떨려서 울리는 소리, 즉 유성음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음에 해당하는 게 미음, 니은, 이응, 그리고 유음에 해당하는 게 리을이 있기 때문에 자음 중에 울림 소리 4개는 뭐가 있다? 모노, 레일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딴 거는 놓쳐도 되는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법적인 개념이나 원칙, 법칙을 설명할 때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뒤에서 안 울림 소리 뒤에서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울림 소리라는 설명이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설명까지는 제시문으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어 자음 중에 울림 소리는 모노, 레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양순, 치조 등등은 위치에 따른 거, 파열, 파찰 등등은 방법에 따른 거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울림 소리 4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음 중에 나머지는 안 울림 소리가 되겠죠.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보면 이런 예사 소리와 짝을 이루는 된 소리나 거센 소리는요, 예사 소리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같다는 것도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훈민정음 한글의 위대함이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모음의 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모음은 기본적으로 아야, 어여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개념적으로는요, 공개가 장애를 받지 않고 입안에서 울려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개념 정의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아야, 어여 등등을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다만 제가 방금 개념 정의 말씀드리면서 공기가 장애를 받지 않고 울려나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모음은 그죠? 자, 모노레일과 더불어서 뭐다? 울림 소리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든 모음은 무슨 소리다? 울림 소리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음을 구분하는 것도 봐야겠죠. 일단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단모음과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중모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단모음의 단자가 이게 홑단자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딱 한 번만 움직여서 고정되는 걸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도요. 단모음 10개에 속하는 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구분하는 기준의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의 앞뒤 해가지고요. 이건 뭐냐면 단모음들 중에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 혀가 가장 높이 뜨는 위치가 혀의 앞쪽이냐 뒤쪽이냐를 가지고 나누는 건데 그냥 흔히 혀의 앞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 그러면 뭡니까? 앞전자니까 혀 앞쪽. 그 다음에 후설 그러면 뭐예요? 혀의 뒤쪽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모음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건 어렵지 않죠? 평순과 원순 모음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왜 원순이라는 것은 그죠? 입술이 동그랗게 둥글원의 입술 순이잖아요. 그래서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모이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요. 평순 모음을 평평하게, 즉 입술이 동그랗게 모이지 않고 양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지위, 제외해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근무처 조와 제가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 역시 이것도 관련된 게 나오면 표 자체를 제시문에 줄 거기 때문에 기준의 의미 말고 각각의 단모음이 어디에 속하는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 속하는 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나중에 원순, 모음화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모음 중에서 원순 모음은 위, 외, 우, 오 즉 뭡니까? 오나 우가 들어간 애들이 원순 모음 입술이 발음할 때 동그랗게 모이는 애들이라는 거 이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포인트 잡으시고요. 16쪽 보시면요. 이중 모음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이중이니까 뭐예요? 혀가 한 자리에서 그죠?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쉽게 생각하면 2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런 이중 모음은요. 이거 반모음이라는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반모음과 그 다음에 뭐가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단모음 10개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반모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중모음 발음할 때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건데 혼자서 발음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모음 이라는 것과요. 반모음 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중모음 발음할 때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모음 오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반모음이 반모음 오라고 계속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모음 이 같은 경우는 국제 음성기호 사용해서 이렇게 J로 쓰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오우 같은 경우는 W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운론에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건 이중모음 발음할 때 결합하는 반모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선생님 이거 오, 우 2개인데 왜 이렇게 W 하나로 표시하나요? 이를테면 우리 왜 계열 같은 경우 그죠? 아나 오 계열에는 그죠? 계열이 왔을 때는 반모음 오가 붙고요. 그 다음에 계열이 왔을 때는 반모음 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 제시문에 따라 반모음 이 계열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오우를 이렇게 앞에 위에 이런 걸 우리가 반달표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죠. 음성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 순서 보시면 의미는 알아두셔야 돼요. 결합 순서 상향 이중 모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죠? 반모음 뒤에 단모음이 결합하는 거 이걸 상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향은 그러면 반대겠죠. 뭡니까? 단모음 뒤에 그죠? 반모음이 결합할 때 하향 이중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계 이중 모음이라는 것은 반모음 이가 결합하는 거. 그다음에 W계 이중 모음이라는 것은 반모음 오우가 결합하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계는 되게 연상하기 편해요. 그래서 야 그다음에 예 그리고 여 예 요 유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이중모음 W계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이를테면 오나 우가 들어간 와나 그죠? 그 다음에 왜 그리고 워 그리고 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 이중모음은요. 2개 이중모음에서 의 하나밖에는 없어요. 얘는 의에다가
반모음 이가 결합한 거죠. 그죠?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하나 포인트 잡자면 하양 이중모음은 의 하나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2개나 W6의 이중모음은 우리가 이중모음 보는 순간 연상은 잘 돼요. 다만 이제 시험에서 이런 이중모음의 성격을 제시문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얘네들이 그죠? 반모음이 먼저냐 아니면 반모음이 나중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했느냐를 선택지로 구성해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하나씩 해보죠. 그죠? 자, 이게 이중모음부터 의는 우리가 했고요. 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반모음 이에다가 아 결합해가지고요. 그죠? 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반모음 이에다가 에 결합한 거죠. 이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에다가 결합한 거죠. 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모음 이에다가 에가 결합한 거죠. 이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모음 이에다가 오가 결합한 거죠. 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유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자, 선택지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반모음 이에다가 우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W6의 이중모음 그죠? 우리 왜 이때는 뭐예요? 반모음 W에다가 아 해가지고요. 물론 이때는 반모음 오겠죠. 아 계열에는 반모음 오가 오는 거예요. 성격이 비슷한 게 그래서 오와 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는 어때요? 그죠? 반모음 W에다가 에 결합한 거죠. 역시 아 계열 왔기 때문에 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에 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거 반모음 그죠? W 우 계열이겠죠. 우에다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모음 우에다가 뭡니까? W에다가 뭐예요? 에가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모음 우에에서 우에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음은 우와 유사하지만 얘는요. 독립적으로 하나의 의문을 형성하지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는 하지만 혼자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혼자서 발음되지 않고요. 항상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중간에만 나타내는 애들이라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요. 연상하기는 편할 테니까 한번 분석해 두시고요. 자, 핵심 기출문제 한번 보죠. 핵심 문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이제 앞에 거 보시면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1번 보죠. 니은, 미음, 이응은 제가 그래도 이건 암기하자고 했잖아요. 뭡니까?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이고요. 비음이고 그다음에 유음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요? 리을. 그래서 뭐예요? 모노, 레, 일까지 요거 자음 중에서 무슨 소리다? 울림 소리다. 이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출제 키워드 3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좀 출제 키워드 1, 2 짧게 했는데 출제 키워드 4가 상대적으로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3강은요.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할게요.